자, 앞서 오늘의 화두는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의 오늘의 반등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까입니다. 테이퍼링 우려가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국면으로 오늘 시장 집중 점검해 볼 텐데 그중에서도 오늘 철강주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네, 말씀이세요? 저희 이거 오늘 자료 오늘 이제 코너 준비하는데 현업에 계신 이제 아는 지인분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이제 뭐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인데 현재 이제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렇습니까? 오늘 방송이 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철강 회사 다니고 계신 분한테 직접 철강 네, 업황에 네,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들으셨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철강주가 올해 초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잖아요. 시크리컬 관련주들 중심으로 특히 철강주가 아주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랬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길어진 이유가 일단 수급 부족. 네, 역시 철강주에도 쇼티지 이슈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장초에 좋았던 거는 뭐 공급이 이제 수요를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신고가를 많이 달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경기 민감주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던 게 피크아웃의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더해서 이제 유럽에서 지금 저탄소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이제 철강 같은 경우 이제 1kg의 철강을 생산을 하는데 한 2kg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즉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럽 쪽 수요가 많은데 유럽 쪽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라고 이제 이런 철강 업계에는 좀 타격이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눌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세 부과랑 저탄소 정책 등이 여러 가지가 좀 정책적으로 안 좋은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국내장에서 조금 철강 업종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철강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대표적인 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에 아주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그 당시 포항제철이 지금의 포스코죠. 네, 그죠. 왜 웃으세요?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네, 그만큼 우리 시장을 대표했었던 그런 회사인데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나가는 그런 뭐랄까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계속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이미 포스코는 선도적으로 이제 ESG 경영이라고 많이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탄소 절감을 위한 장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철강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피크아웃의 우려가 정말 직격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 포스코 등 유수의 철강 기업들은 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쪽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든지 이런 이제 정책적으로 회사 내에서 이런 이슈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이미 한 1, 2년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 나왔던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로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좀 대응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예 이 철강 회사들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완전히 소외가 될 것이고 그걸 회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만큼 ESG 경영에 집중하는 철강 회사 중심으로 또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고 또 우리 철강 주식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가 바로 중국의 감산 정책이에요. 이게 우리 시장에 수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악재가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감산 배경을 좀 따지면은 중국도 이제 저탄소세 부과라는 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내수로 돌려도 내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강 감산을 통해서 이제 내수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좀 공급을 줄이니까 당연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는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급이 되는 그런 철강 가격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는데 철강 가격은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데 제품가는 오르고 있는. 네,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좀 언밸런스하죠. 네. 이제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원가 절감의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급이 잘 안 됨으로써 반대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이제 철강 업계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개선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감산을 하면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철강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냥 단순 철강이 아니라 뭐 컬러 강판 등 고급화된 철강 업종, 철강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에 전기차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강판 역시 좀 고급 강판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신고가 갱신하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202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은 다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정말 대박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많이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잘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돼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 이 철강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55님께서 중국의 철강 생산 감소세가 이어질 텐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또 투자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 굉장히 날카롭지 않으십니까?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네. 많이 하셔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집단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이 저희에게도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수요가 아예 줄어들면 경기 둔화로 그렇다면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악영향으로 이어지게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좀 시장 주가를 짓눌렀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 준비는 해놨습니다. 네, 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새로 라인을 늘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이전에 철강 피크아웃 나왔던 그때 이제 좀 국내 업체나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과하게 늘렸다가 이 부분이 완전 폭삭 주저앉으면서 아예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섣불리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소요는 계속 충분한 상황이고요. 이제 전기차 계속 이야기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 수요가 늘면 늘수록 강판 수요는 계속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어도 2023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단기적으로 조정 때 오히려 한번 사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석유화학 부분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장이 늘리기도 좀 편하고 그렇죠. 이제 새로 이제 신규 사업을 진입하기도 쉬운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이거를 진입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 중에서도 이제 탑 티어의 급이 있는 철강 업체들은 계속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통산업이죠. 구산업이고 신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산업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자들이 더 공고한 위치를 유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를 필두로 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워낙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 이제 아까도 재무제표 말씀하셨던 거 들었는데 재무제표가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오히려 주가는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뭐 탄소세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돼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업황 자체도 뭐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은 조금 이제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팀장님의 탑픽은 포스코인가 봅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좀 포스코가 안 가면 사실 철강 업종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또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 주식 아닙니까? 무겁지만 안정적 배당주 주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영업이익이 잘 나니까 보통 철강 섹터를 보면은 포스코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오르면 다 오릅니다. 이제 포스코가 1% 오르면 관련주들은 한 2, 3%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배당에 대한 뭐 당연히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고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봤었을 때 안정적으로 포스코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매수하실 분들은 한 36만 원이죠. 현재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워낙 잘 눌려서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6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당연히 업사이드가 훨씬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질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철강석 가격 하락이 이 철강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철광석 가격 하락을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철광석 가격 조금 이게 언밸런스한 게 이제 내수 쪽이 많기 때문에 메인 공급자인 중국에서 이제 철광석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실제로 공급이 되는 타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가격적인 이 한국 기업들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철광석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이제 뭐 단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언밸런스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급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 있어서 함부로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내수 쪽이 워낙 내수로 돌려도 충분한데 이 부분을 중치세가 그러니까 탄소세 부과되는 상황까지 리스크를 겪으며 중국이 해외에 수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철강주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과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황이다라는 우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철강주가 좀 모멘텀을 잃고 주가도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이 우려 가운데서 어떤 모멘텀이 이길지 팀장님의 견해를 제가 좀 만약 듣고 있습니다. 5월에 이 방송을 했어서 최고가의 방송을 했으면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8월이죠. 워낙 이제 한국 주가도 많이 눌렸던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도면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지 않을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지지 싸움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지지 않을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철강주의 위치는 지지 않을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이제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대라면은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다라고 좀 예. 욕심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 없이. 그렇다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장을 업비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겁니까? 소요가 계속 있을 겁니다. 철강 네. 쪽에서는 국내든 해외든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라인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만약 석유화학을 오늘 다뤘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 어제 제가 2차 전지 LG화학 말씀을 드렸던 것도 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데 섹터는 지금 자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연배당이 한 3% 내외로 가능하니까 네. 그 정도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정도면은 철강주 탑픽으로 꼽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팀장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단지성으로 아주 예리한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